바로 채널 무슨 주제로 열까? 직장은 힘들고 연봉은 박봉이고 조회수는 안 늘고 조회수가 요만큼 늘었는데 구독은 사람들이 죽어도 하질 않아요. 그렇다면 나는 취미도 없는 정말 노잼 인간인데 도대체 어떤 주제로 해야 되냐?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관련 회사 CEO로 일하고 있는 패디PD입니다. 요즘 다들 직장은 힘드시고 연봉은 또 박봉이고 그래서 요즘은 부업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유튜브로 특히 많이 넘어오시고 계신 것 같아요.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고민은 바로 채널 무슨 주제로 열까? 입니다. 흔히 브이로그로 많이 시작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냅다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문제는 품은 굉장히 많이 드는데 조회수는 안 늘고 또 조회수가 요만큼 늘었는데 구독은 사람들이 죽어도 하질 않아요. 나한테 유튜브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접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나는 취미도 없는 정말 노잼 인간인데 도대체 어떤 주제로 해야 되냐? 오늘은 구독자 10,000명은 무조건 따라오는 나만의 유튜브 주제 정하는 법 공식 3가지를 알려드리고 이 3가지를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질문지까지 제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법을 알려드리고 이 공식을 꼭 써야 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이 도전이 지속 가능하고 즐겁기 위해서는 이 공식을 꼭 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이유를 꼭 알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식만 쏙 빼가지 마시고 이 공식을 써야 하는 이유까지 꼭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 공식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해하실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바로 완벽한 니치 찾기입니다. 이 니치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좀 쉽게 말하면은 그냥 틈새 시장 찾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엄청난 레드오션 같은 유튜브에서도 틈새 시장을 찾을 길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하는 편의점이 되자는 게 아니라 하나만 파는 전문점을 하나 만들자는 겁니다. 이 니치라는 거는 결국 타겟 플러스 가치 이 공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타겟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내 영상을 누가 볼 것인가, 나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줄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요. 이 가치라는 것은 내가 게시하는 컨텐츠를 통해서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내 채널을 통해 시청자들이 원하는 가치는 뭔가,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2가지가 합쳐졌을 때 나만의 틈새 시장, 니치를 찾게 되는 겁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원하는 누군가에게 그냥 먹여주는 느낌인 거죠. 아니, 내가 타겟이랑 가치를 찾을 수 있었으면 이 영상 안 보고 앉아있지 라고 하실 텐데요. 첫 영상을 만들 때 모든 걸 계획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반복과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걸로 뜨게 될지 처음부터 알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많이 강조를 하게 될 테지만 이 유튜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어느 정도의 열정은 굉장히 장착을 하고 계셔야 되고 이 롤러코스터 같은 모험을 즐길 생각을 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뭘 발견할지는 모르겠지만 영상 촬영을 하고 나만의 무언가를 계속 찾다 보면 결국엔 보석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초보자니까 뭘 처음부터 계획하고 이거를 무조건 이루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무언가를 해나가면서 좀 배우고 또 더 찾아보고 알아가고 이 과정을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타겟과 가치 중에 이 가치를 찾는 것에 대한 공식 3가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명 핵고집이라는 워딩으로 이 공식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사실 이 핵고집 이 3가지 중에 다 쓸 필요는 없으시고 이 중에 하나 나한테 딱 맞는 게 있으시면 그것만 골라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공식들을 쓸 수 있는 핵심 가치들만 같이 다루고요. 제가 더 상세하게 있는 질문들은 따로 정리를 해서 링크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공식 바로 핵심 초점 개념입니다. 핵 고집 중에 이 핵심 초점 개념은 뭐냐면 나의 신념, 비전을 확립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비즈니스에 많이 쓰여지는 공식이긴 한데요. 사실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긴 해요. 이 유튜브를 내가 운영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한다면 컨텐츠는 내가 생산하는 제품이고 그래서 좀 원리는 똑같으니까 그냥 비즈니스가 하는 고민을 내가 유튜브에 적용해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 2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조직은 왜 존재하는가? 우리의 목적, 열정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생각하실 때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짧고 웅장하고 돈에 관련된 게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문장이어야 하지만 한 문장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은 저는 패디PD를 시작할 때 사람들의 열정과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일
이렇게 좀 웅장하고 짧지만 돈과 관련되지 않은 그런 걸로 한번 설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냥 패디피디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예시로는 뭐 예를 들어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질문은 우리의 틈새 시장은 무엇인가? 우리가 틈새 시장을 찾으려고 이 질문을 하는 건데 틈새 시장을 왜 물어볼까?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첫 번째 질문, 내가 설정한 이 목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룰 것인가? 첫 번째 질문을 나는 어떻게 달성할 건데? 라는 질문인데 저 같은 경우를 보자면 실질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것. 이게 저의 틈새 시장. 제가 열정과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일을 교육 콘텐츠를 만듦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 이걸로 이렇게 연결을 짓는 거고, 만약에 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달성할 수 있는 틈새 시장의 대답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건강한 레시피를 만들어 영상 콘텐츠로 제공하는 것. 뭐 요렇게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핵심 초점 개념이라는 우리의 첫 번째 공식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너무 비즈니스스럽다,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 바로 두 번째, 핵고집의 고슴도치 개념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 고슴도치 개념은 조금 더 쉬운데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내가 즐기고 내가 잘하는 거를 찾는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개념이 왜 고슴도치 개념이라고 불리냐면 어느 날 갑자기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어느 날 여우가 고슴도치를 잡아먹으려고 왔어요. 근데 이 여우는 사실 우리가 알기로는 굉장히 교활하고 달리기도 고슴도치보다는 훨씬 빠르겠죠? 그리고 뭐 재주도 많고 다재다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고슴도치를 먹으러 왔는데 이 고슴도치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 몸을 동그랗게 만 다음에 그 가시를 세우는 일, 이거 하나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이거 하나 때문에 여우가 고슴도치를 잡아먹지 못합니다. 내가 다재다능하게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거 말고 정말 우직하게 딱 하나 잘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다재다능한 사람이 나를 잡아먹으러 와도 잡아먹히지 않는다 라는 말에서 온 고슴도치 개념입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내가 깊이 열정을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앞의 개념이랑 꽤나 비슷하지만 워딩이 다른 느낌이 있죠? 근데 좀 더 워딩이 쉬워요. 내가 깊이 열정을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내가 잘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즐기는 무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뭐 이 채널을 떠나서 제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뮤지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뮤지컬을 현재 취미로도 좀 동호회를 들어가서 하고 있기도 하고 바쁘게 회사를 다니면서도 제가 뮤지컬 하나는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내가 잘한다는 개념보다는 진짜 잘 즐길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뮤지컬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잘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내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말이 세계 최고긴 한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플러스 내가 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사진을 진짜 잘 찍어. 그래서 남들보다 사진을 잘 찍는 법을 엄청 높은 퀄리티로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은 영상 편집은 처음이에요. 제가 실제로 이런 유튜버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이분은 남들보다 사진 찍는 능력은 월등한데 영상 편집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엄청난 각오가 있었대요. 내가 영상 편집을 엄청난 시간을 할애해서 내가 잘하는 걸로 만들 의지도 있고 자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매 영상에 좀 베테랑이신 분들은 뭐 한두 시간에서 뭐 3, 4시간 요 정도를 맥스로 잡는다면 이분은 진짜 40시간, 400시간을 쓸 각오로 영상 하나하나에 엄청 공을 들여서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영상 편집까지 완전 마스터해서 전문가까지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사진과 영상을 모두 잡은 유튜버가 된 거죠. 이분은 처음에 이 질문을 답할 때 사진 찍는 거 그리고 영상 편집 이렇게까지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로 들자면 앞에 뮤지컬을 했으니까 내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건 뭘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춤을 잘 춥니다. 제가 뭐 댄서들처럼 잘 추진 않지만 지금 뮤지컬 동호회에서 춤을 가르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잘하는 게 뭐냐면 춤을 못 추는 분들이 왜 못 추는지 어떻게 하면 잘 출 수 있는지 이 분석과 이해가 빠르다. 이게 저의 답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내가 줄 수 있는 가치 플러스 내가 계속 즐길 수 있는 무언가, 내 고슴도치 개념에 대한 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식은 핵고집 중에 집. 이거는 말 그대로 집 모델입니다. 변해야 하는 것과 변하면 안 되는 것을 구분짓게 하는 공식이에요. 우선 저희가 집을 한번 그려봅시다. 집을 그렸을 때 이 바닥은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에요. 기초죠. 변하지 않는 거죠. 집이 무너지더라도 이 땅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 정체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가, 왜 하려고 하는가, 내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는 이걸 생각하실 때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으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뭐 캠핑, 독서 이런 것들로 하나를 정해놓지 마시고 가르치는 거, 이루게 하는 거, 혹은 뭐 도와주는 거 이런 식으로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으로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루게 하는 거 아니면 뭐 현실로 만들어주는 거 이런 식으로 좀 자유롭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면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무언가로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집. 이 집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리모델링이나 뭐 방 확장 이런 거는 한 번씩 하지만 그걸 자주 하진 않잖아요. 자주 할 수 있는 무언가도 아니고, 그래서 이 집이라는 개념은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주 변하지는 않는 것, 앞에 변하지 않을 목적을 설정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달성한 것일까라는 how의 개념의 집입니다. 예를 제일 쉽게 들자면 사실 브랜드가 편한데요. 애플로 가볼까요? 애플은 땅은 think different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창의적인 생각,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전달해주고 싶은 게 이 사람들의 변하지 않는 가치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집은 이제 뭐 컴퓨터를 제일 먼저 시작했죠. 그리고 핸드폰, 아이패드, 뭐 시계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컴퓨터로 집을 만들어 놨다면 방 하나를 확정해서 핸드폰을 만들고 또 어디 벽 하나를 이동시켜서 아이패드를 만들고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휙휙 바뀌진 않았죠. 하나하나 엄청 크게 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발표를 했었잖아요. 이런 개념이 바로 집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교육하는 영상을 만들고 있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뭐 오프라인 만남을 추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더 자신들의 열정을 같이 공유를 하고,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달성했는지를 공유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만남을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교육 영상에 대한 것을 한 4, 5년 정도는 쌓고 나서야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구. 집은 how에 대한 거라면 가구는 이제 완전 what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가구는 언제든 제거할 수 있고 또 언제든 들어갈 수 있죠.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굉장히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고 유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컨텐츠 내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한 이야기. 예를 들어 애플은 매년 새로운 제품들을 출시한다고 쳐도 그 제품군에서는 벗어나지 않잖아요. 뭐 그 안에서 디자인 베리에이션을 주기도 하고 여러 기능들을 넣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 제품군이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뭐 제품군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 교육 영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모임을 한다면 여기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어떤 모임, 어떤 성격의 모임을 만들 것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집 모델의 개념은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은 우직하게 지키고 변해야 할 것은 과감하게 가보자는 겁니다. 사실 이 집 모델을 완성시키는 순간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꼭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그거를 어떤 식으로 달성을 할 건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계속 바리에이션을 해가면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할 건지, 이거에 대한 모든 플랜이 다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집 모델도 한번 해보시는 걸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꼭 듣고 가셔야 하는 내용이죠. 왜 이 공식을 써야 하느냐, 왜 이렇게 깊이 고민하게 만드느냐 나를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공식들을 써서 유튜브를 시작했으면 하는 정말 간절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나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한 것에는 딸려오는 보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내가 뭘 만들어야 될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있을지언정 소재가 떨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서 우러나오는 주제는 언제나 지속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몇 년을 해도 너무 진심일 거기 때문에 괜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로 해라, 너가 계속 하던 걸로 해라 라고 괜히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요, 해외에도 먹히는 주제, 여러분들이 뭘 해도 먹히는 주제, 이런 정리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잘 되는 주제, 알고리즘 타는 주제, 이런 걸로 시작하는 것도 물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의 열정이 식거나 질리지 않은 채로 계속 불탔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이렇게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희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나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을 하시고 그 지속 가능성을 통해서 시행착오도 겪으시면서 꼭 나만의 것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유튜브를 향한 모험이 정말 재밌으실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정말 간단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걸 볼 사람들은 누군지, 그 타겟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 먼저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걸 어떻게 줄 건지, 이거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설명드린 공식이 핵고집 공식입니다. 잊지 말아주시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내가 이들에게 뭘 줄 수 있는지는 우선 나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너무 잘 되는 주제지만 내가 너무 관심 없는 걸로 시작을 해버리면 지속 가능하지 못해요. 근데 오래 살아남은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살아남아서 오래 살아남은 자에게 주어진 선물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신 여러분들이 열정만 가지고 계시다면 제가 앞으로 유튜브를 운영하는 꿀팁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의 실제 사례들, 제가 조금 부끄러웠던 실수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컨텐츠를 발굴하고 계속 쌓아두는 법, 이런 꿀팁들을 많이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꼭 구독하시고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시작해봅시다.